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은요, 담보 설정된 내 집, 개인회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내 집을 반드시 지키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네, 먼저 담보가 설정된 그 집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것은 온전한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은 확실하게 회수할 수단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대출을 해줄 때도 은행은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 대출해주죠. 이게 개인회생에서 이 담보대출금은요, 별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별도로 갚아 나가야 하는 채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별채권 상환을 못한다? 그러면 경매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개인회생 신청하면 경매가 바로 들어오느냐? 일단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경매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될까봐 걱정돼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분들도 많죠. 다만 경매가 걱정이 돼서 개인회생 신청하더라도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고 나서 그 절차가 끝나버리면 경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가 시점이 언제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려요. 그 사건의 난이도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인가 시점이 조금씩 다른데요. 개인회생 진행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라도 경매를 미룰 수 있는 이유는 금지명령 신청과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경매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중지명령을 받아서 경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경매 전이라면 금지명령을 미리 신청을 해서 경매 신청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통해서 경매를 잠시 미루긴 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미룰 수는 없을까? 인가 날 때까지 6개월, 1년 어떻게 잘 버텼는데 조금만 더 경매를 늦출 수는 없을까? 인데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5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일 간단하고 그리고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놓고요. 근저당권자와 협상을 하셔야 돼요. 협상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거주지, 현 거주지에 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채권자 너네는 언제든 경매가 가능하지 않냐. 너희들한테는 손해가 없다. 내가 이자 따박따박 잘 내면 너희들은 이자 받으면서 그 수익을 내는 거 아니냐. 나는 아이들도 어리고 노모도 있고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반드시 좀 살아야 된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반드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자 연차 안 하고 니네 돈 항상 잘 낼 테니까 경매하지 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알았다고 하는 채권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맞으면 오케이 해주는 건데, 보통 1금융권보다는 센 이유를 받는 채권자들이 협의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이용하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 프로그램인데요. 변제기간 동안에는 그 별채권의 이자만 내고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채무자는 이자를 감면받거나 이유를 인하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상환할 이자 금액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그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원에 주담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현재는 서울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게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그 채권자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조금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의 채무라서 채무조정 신청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재조정이 안 된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이 재조정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유연하게 잘 이용이 될지 정확하게는 현재로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확인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경매 절차를 좀 미루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일단 담보 채무를 제외한 일반 채무 먼저 해결을 보고 차차 담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채권자랑 협의도 잘 안 되고 내가 신청할 법원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도 없다. 그러면 대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변제금 내면서 이자까지 별도로 내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건데요. 센 이자를 내더라도 경매만 미룰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채무 명의 변경입니다. 일단 본인 선에서 해결이 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채무자가 바뀌면 경매 절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신 채무자 변경을 은행에서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것에 문제가 좀 있고, 채무를 떠안는 분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처분입니다. 일단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많은 이자까지 내가 감당해 가면서 이 부동산에 거주하고 싶은 건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주담대 이자 오랫동안 상환을 했는데 여전히 남은 건 뭐다? 주담대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금액도 크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골머리 썩을 바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부동산 가치가 또 내 재산으로 다 잡혀버리니까 청산가치 올라가고 변제금 올라갈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걸 팔고 임대차로 가게 되면요, 보증금 중 일부나 전액이 재산으로 잡히지 않게 되면서 회생 신청했을 때 그 조건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대 2,500에서 5,500만 원 정도 변제금을 덜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담보 설정된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